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대박이 날 것 같아서 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을까요? 경찰 행정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상당히 부정적인 친구예요. 공무원 가지고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될 수 없겠다는 걸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6년, 7년 전에 저희 애교 가게에 많은 제 지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화이트보드에 사업 설명만 했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파트너들 말 안 들으면 그만두고 싶고 미팅에서 거절당하면 그만두고 싶고 저도 제가 첫 번째 제 오른쪽 파트너가 여러 번의 거절을 받고 제가 첫 번째 파트너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1년 동안 6,500만 원, 2015년도에 2억 5천만 원, 3억 2,500만 원, 4억 9,100만 원이 5억 4,800만 원.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 때는 200만 원이 있어야만 했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업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저는 이 비즈니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메드 이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여파 때문에 시스템이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데 또 카페를 통해서 매주 또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팬미팅을 해주시는 또 카페를 빌려주는 우리 예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스폰서님들이 한 번씩 다 오셨었죠. 저희 이대희 스폰서님, 신종현 스폰서, 윤자 스폰서, 강한 스폰서 다 왔었는데 지한 사장님의 스폰서로서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늘 누가 오는 줄 아시죠?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스폰서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크릿에서 어떻게 만났고 오늘은 좀 사업 설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장님들이 다 젊잖아요. 저도 젊거든요.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했고 또 이런 사업을 또 어떻게 또 진행을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고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 제가 2014년 5월 13일이 저의 등록 날짜예요. 그리고 2014년 6월 12일이 지금 사장님들의 스폰서이죠. 바로 위에 다이아몬드인 박지한 사장님의 등록 날짜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고 저도 사장님과 똑같이 두 줄 바이너리를 하고 있겠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A, B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 A라인의 1대가 현재 블루다이아몬드 박지한 사장님 그리고 여기는 레드다이아몬드 양재민 사장님 그리고 제 위로가 이제 크라운 로얄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겨운데 이거 이제 유승찬 스폰서 그리고 그 위에가 크라운 강라연 스폰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크라운 로얄 이대규 한지원 스폰서가 있고요. 그 위에가 크라운 로얄 신종면 물량 스폰서님 이렇게 있어요. 저도 시크릿 사업을 제가 1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6년, 이제 7년 차거든요. 저도 사장님과 똑같이 5년, 6년 전에 누군가의 가까운 지인, 친구를 통해서 이 사업 얘기를 듣게 됐고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애교 가게를 오래 했어요. 아동복 가게. 그래서 아동복 가게를 같이 하고 있던 승찬이가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와서 저한테 내 인생 끝났다. 난 최고의 대안을 얻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진짜 이거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미팅을 잡고 나가서 얘기를 딱 하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대박이 날 것 같아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 안 하고 했을까요? 네, 저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미 한 사람들이 있다. 네가 될 거 같냐? 그런 거는 없다. 우리 그냥 쉽게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땀 흘려서 돈 벌자라고 거절을 하다가 4시간여 만에 제가 가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고 나서 저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장님들의 스폰서인 블루다이아몬드 박지한 사장님이 저에게 가입이 되고 한쪽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느지막하게 반대쪽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한 스폰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만날 때 사실 무슨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이 사업을 만나지 않죠.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만나게 되고 사실 여기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기간으로만 보면
이제 뭐 1, 2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1년 미만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 좀 바뀌는 플랜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시크릿이 좀 많은 변화가 이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업 진입 장벽, 하위 직급자, 초기 사업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 때는 이런 거였어요. 200만 원이 있어야만 했고 200만 원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크릿 사업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내 주위에 200만 원을 알릴 곳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많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위 가족, 친구, 지인 뭐 다 포함해도 한 30명 미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200만 원이 있다 없다를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에 가입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사업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저희까지는 어떤 거였냐면 성공하신 우리 스폰서님들이 여기 한 번씩 다 왔었죠. 좀 네트워크에서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시크릿에서의 성공은 굉장히 좀 강력한 보상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뭐 수십억 대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성공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좀 하위 직급자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즉각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플랜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의 빠른 성취한 소득. 초기 사업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지 1년 미만 되신 분들. 여기 1년 이상 되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몇 분 없죠. 그럼 대부분 다 1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미만 되신 초기 사업자가 이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큰 소득으로 인한 재미가 아니라 그냥 주에 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뭐 이런 20만 원이든 이 정도의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소득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사장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이렉트 보너스라는 어떠한 보상 플랜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면 패키지가 다양화됐죠.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는 195만 원, 200만 원 정도의 패키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이라는 어떤 진입 비용이 없으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을 진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0만 원으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탈을 하죠. 지금보다 훨씬 이탈률이 높았던 때가 아마 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CV 매칭이라고 해서 매칭 단위를 축소화시켜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내가 150, 300 CV에 해당하는 매칭을 통해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승급 조건을 조금 이제 더 쉽게 완화를 시켰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은 로얄이라는 직급이 있죠. 제가 사업을 했을 때는 로얄이라는 직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론즈 다음에 실버. 그러니까 2명, 그 다음에 8명이 실버였거든요. 저희 때는 2200이 브론즈, 8800이 실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하고 8명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사업이 진행이 되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얄이라는 직급이 생겼고 이번에 저희가 플랜이 변경이 되면서 승급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브론즈라는 회사의 11개 직급 중에 첫 번째 직급에 어떠한 혜택을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조금 표로 보면 이제는 패키지가 많이 다양화됐죠. 그래서 그 종전에 200만 원이었던 패키지, 100만 원이었던 패키지, 그리고 59만 원짜리 패키지가 나왔는데 200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하면 20% 이상의 할인 혜택과 함께 4개월의 액티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118만 원짜리는 2개월의 액티브 혜택과 함께 15%의 할인. 이 두 가지는 이제 중복 구매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중에 단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이 패키지를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매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59만 9천 원짜리 이제 헬스팩, 뷰티팩, 뷰티 앤 헬스팩이라고 해서 이 패키지는 중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급 조건이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냐? 기존에는 우리가 제품을 LV라고 해서 내가 1000LV, 내가 구매했던 볼륨이 내가 포인트를 1000포인트라는 패키지를 구매했거나 제품을 1000포인트를 구매했어야지만 직급을 갈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브론즈 직급은 250점을 구매해도 브론즈 직급을 성취할 수가 있고요. 로얄은 500, 실버는 1000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로 나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패키지가 다양화되졌어요. 그래서 이제 브론즈라는 직급을 성취했을 때 내가 좌우에 한 명 정도의 아웃팩을 구매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나는 브론즈라는 직급을 성취할 수 있고요. 종전과는 브론즈, 로얄, 실버, 골드까지 바뀌게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래티늄이라는 직급이 사실 회사의 중간 리더 직급입니다. 회사의 어떤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역할의 직급인데 플래티늄 직급을 성취했을 때 종전에는 뇌 좌축, 우측에 실버라는 직급자가 필요했어요. 나는 지금 실버다 하시는 분.
네, 실버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실버라는 직급이 있어야지만 내가 플래티넘 직급 성취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볼륨과 상관없이 플래티넘 직급까지는 최상위 추천계 보상의 직급과 상관없이 플래티넘 직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직급이 수월해졌다는 건 플래티넘 추천계 보상의 최상위 직급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내 좌측 우측에 플래티넘이라는 직급이 있어야지만 다이아몬드 직급이 성취가 가능한데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성취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크릿이 조금 더 많이 완화됐고 직급 성취와 자격 자체가 많이 좀 빠르게 성취할 수 있게 좀 원활하게 플랜이 변경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브론즈 직급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12만 5천 원이라는 어떤 보상 포인트가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25만 원으로 두 배로 오른 거 반면 또 하나의 무슨 혜택이 있냐? 내가 브론즈라는 직급을 유지했을 때 브론즈 직급을 성취했다가 근데 다시 브론즈를 내가 4주 동안 또 유지하게 되면 브론즈 직급 유지 보너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브론즈 직급을 성취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75만 원까지 브론즈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 바뀌는 보상 플랜 변경될 수 있을 만한 보상 플랜으로 내가 직급을 성취해서 유지하거나 직급을 성취하게 되면 약 이 정도의 빠른 소득과 강력한 소득을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뭐 지한사양의 산하죠. 지한사양의 A와 B 함께 와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이 시즌에는 아마 가장 액티브하게 뛰는 팀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저희가 액티브 방도 있고 또 사장님들 들어있는 단체 방도 있고 또 산하에 여러 가지 채팅방이 있겠지만 채팅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라는 뭐 이런 어떤 천재지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뉴스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만나보셨겠지만 많이 지금 완화가 되고 있죠. 이제 환자들도 많이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분들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꼭 무조건 시크릿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업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저는 이 비즈니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편안한 이야기로 가볼게요. 회사에 바뀌는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 99라는 숫자가 뭘까요? 뭘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좀 편하게 이야기 좀 할게요. 시크릿 안 하는 사람. 시크릿 안 하는 사람 99%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뭘까요? 99%가 거절을 하는 거절 확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100% 되기 직전. 100% 되기 직전. 예리하신데요? 저 처음 듣는 대답이에요. 100% 되기 직전 맞죠? 네, 맞아요. 네, 1%만 더 하면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죽게 될 확률. 우리 평범해 안 평범해? 그죠? 저는 그럼 평범해 안 평범해요? 엄청 평범해요. 저도 5년, 6년 전에 굉장히 평범한 청년이었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였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면서 자동차까지 파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저도 불과 6년, 7년 전에. 근데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크라운이라는 직급에 와 있고 수천 명의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하게 살다 죽을 확률이 99%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경찰 공무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저도 경찰 행정학과를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역시 친누나가 3살 위에 터울에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 역시 공무원 시험을 봤었고 또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저 역시도 공무원이 되고자 하다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찍이 장사를 시작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평범한 공무원 부모님 밑에 자라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부자였어요. 장사해서 난 부자가 되자. 공무원 가지고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부자가 될 수 없겠다는 걸 부모님을 통해서 봐왔고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저랑 승찬 스폰서랑은 장사를 함께 하면서 이 사업을 만난 케이스예요. 먼저 승찬 스폰서가 이 사업 얘기를 듣고 와서 가게에 와서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렸고 그래서 승찬 스폰서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어요? 뭐 우금도 있고 뭐 기적이 나한테 과연 일어날 수 있고 스폰서 아마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크라운 직급까지 어떻게 갔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저는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운. 지금 사장님들의 스폰서인 박지현 사장님이 저의 일대로 들어와 주면서 천안이라는 굉장히 큰 지역에 굉장히 사업을 잘하시는 리더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한쪽 다이내로 성장이 되기 시작했던 때가 그때거든요. 근데 박지현 사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저와의 인척 관계가 없으시는 분들과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내 능력, 내 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이 오는구나. 두 줄 안에서 반드시 운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기적적인 일들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업을 빨리 시작하긴 했지만 저보다 빨리 시작했던 분들이 저보다 승급을 더 빠르게 했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기적적인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저희 스폰서들이죠. 저도 이제 제 위에 스폰서들 이제 크라운 로얄인데 아마 사장님들께서도 한 번쯤 보셨거나 채팅방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스폰서들과 함께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저도 박지환 사장님의 스폰서니까 좋은 사람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진부하게 들리실 수 있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업을 만나면서 실제 이 사업이 뭐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 사업이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내가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죠.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거는 누구나 다 소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도 로또를 제가 사거든요. 제가 로또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또를 된다는 걸 믿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요새는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해서 연에 얼마씩을 주면. 근데 제 친구가 한 주를 안 산 거예요. 그 로또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한 주 안 산 그 로또 번호가 로또 1등이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냥 재미로 로또를 사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저도 로또가 되기 위해서 로또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오늘의 이 로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로또를 구매하지 좋지 않겠죠. 근데 아무래도 시크릿을 가입하셨거나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크릿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장님들 주위에 시크릿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 역시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 시간만큼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절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년, 7년 전에 사업을 계속 이야기해도 지금도 안 하는 지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자친구도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6년 전이나 7년 전에 제가 이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하지 않고 자기의 본업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살고는 있죠. 살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던 5년, 6년 동안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승진을 해서 억대 연봉이 되지 않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던 식당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갑자기 자영업이 잘 돼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고 점포가 20개, 30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들 주위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일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을 선택한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옷가게를 하면서 이걸 만났을 때 이걸로 뭐 몇 천만 원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걸로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친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만나게 됐지만 사인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도 아마 장사를 하고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내가 제일 잘한 건 진짜 사인한 게 제일 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한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초창기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침대에서 자고 지한 사장님이 이제 바닥에서 같이 자고 이제 동고동락 했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막 밤에 다니고 또 끼니를 거르다 보니까 막 한 끼를 막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랑 돈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막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빠졌는데 찌고 하니까 제가 98kg까지 간 거예요. 몸무게가. 근데 이제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저희 주위 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좀 이제 빼야 될 것 같다. 뭐 야구선수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년 동안 다이어트를 했는데 3년 동안 다이어트를 실패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제가 작년 한 10월, 11월 그쯤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먹는 것도 안 먹고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하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몸무게가 77kg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뭐 회사의 건강식품을 먹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찌됐건 간에 나한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변화든 우리 인생의 변화든 최소한의 내가 칼을 뽑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결국에 저도 3년 동안 실패했지만 3년 만에 어때요? 살을 뺐죠.
그럼 결국엔 성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나 자신과의 도전에서 이런 어떤 단순한 거라도 제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도전해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넘어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모인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 사업을 만났을 때 결국에 사람을 통해서 만났고 지인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이거 아시죠? 매체. 카카오톡이 지금 엄청난 규모로 커진 거 알고 계세요? 자산 가치가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게 옛날 제 기억인데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한 40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20조 이상이 된대요. 사장님들께서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 우리 카카오톡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죠? 맞아. 잘하시네. 네. 모범생이에요. 카카오톡이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됐죠. 9년, 10년 차가 됐는데 카카오톡을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기했죠. 일단 우리 공짜로 문자를 하네. 그때는 이제 막 알을 충전해서 하고 문자를 막 인터넷으로 아껴가지고 문자로 보내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사진도 보내지고 동영상도 보내지고 문자도 되고 단체 채팅방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기했었어요. 근데 카카오톡이 만들어진 뒤에 카카오톡이 엄청난 적자를 겪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은 공짜로 쓰는데 카카오톡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카카오톡이 한 1,100억 정도의 빚을 지다가 게임을 만들어요. 애니팡이라는 게임 기억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하트를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친구가 막 하트 보내면 막 차단하고 그랬죠. 네. 저만 그랬네. 네, 그래서 하트를 막 보내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 6개월 만에 하루에 300억씩의 수익을 내는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가 어떤 회사가 됐냐면 다음도 인수했죠. 멜론도 인수했죠. 그리고 카카오 대리운전이 또 있죠. 뭐 카카오 택시도 있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 쇼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일에도 굳이 케이크를 들고 가지 않아도 기프티콘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사장님들께서도 아마 젊은 분들이니까 어린 분들이니까 우리가 불과 1년, 2년, 3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그 위치까지 왔던 것들이 사장님들 인생의 추후에 좀 꽤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에도 정답이 있어요. 이 사업에 정답이 있고 이 사업을 선택해서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정답을 통해서 성공했던 분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서 그만두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년 이내에 70%, 60에서 70%, 1년 안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근데 10명이 가입하면 1년 안에 6명 중에서 7명이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 1년 뒤에 6명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뭐냐면 6명 중에 7명이 그만두는데 그 중에 10에서 15%는 성공을 한대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로또 사서 될 확률이 얼마인 것 같아요? 그죠? 벼락을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사고 있죠. 근데 언젠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벼락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3년에 한 번씩 로또 1등이 되는 사람이라고 안 믿겨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제가 6년 전에 가입했던 제 회원 자리가 3360103 6자리거든요. 6자리 3360103이라는 그 숫자가 저한테는 어찌 보면 로또 번호가 될 수도 있을 확률에 그렇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2년, 3년에 한 번씩 로또 1등 되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업에는 100%의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 정답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정답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을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쉽게 표현하면 단순하고 무식하신 분들이 잘한다. 더 좋게 표현하면 착한 사람들이 잘한다. 저 착해 보여요. 네.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거나 좀 똑똑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금방 이탈하시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 사업에 정답이 있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 방식을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안에서는 수많은 어떤 성공자들을 만들어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제가 6년, 7년 전에 저희 애교 가게에 화이트보드 하나랑 많은 제 지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철제해지 앉혀놓고 저랑 지한사장이랑 막 돌아가면서 화이트보드에 사업 설명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저랑 지한사장님 승찬 스폰서가 이 사업을 통해 성공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돌이켜 생각해보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모여서 누군가들한테 이야기하는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컴퓨터가 할 수도 없고요, 로봇가 할 수도 없고요,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 자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나의 스폰서가 있을 거고 나의 파트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결국에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업을 전달하고 여기로 모셔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정도의 또 시간 투자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돼요. 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그 친구가 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막 미팅이 안 되고 사인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장에 사인이 나오면 어때요? 지급 성취한 것보다 더 좋아요. 이해되세요? 저도 제가 첫 번째 제 오른쪽 파트너가 11번의 거절을 받고 제가 첫 번째 파트너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첫 번째 사인을 받는 그 기분은 아직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막 생기고 될 수 있을 것만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근데 그런 거와 또 반대로 막 3시간, 4시간 하고 내가 막 생각해본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정보는 보냈는데 카드 정보를 안 보내면 또 어때요? 힘이 빠지죠. 진이 빠지죠. 에너지가 소모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생이 요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좋게 표현하면은 대가지불인 것 같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한사장님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쟤랑 같이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석에서 이제 형 동생이죠. 근데 대가지불이라는 표현을 어떤 걸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친구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직장에서의 시간, 그리고 내가 하루 일과의 시간, 아니면 나의 자유 시간, 어떤 그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바꿔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와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 내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거를 뒤로 한 채 이 시크릿을 해야 하지? 근데 다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크릿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다가 내가 이걸 해야 뭐를 할 수 있지라고 바꿔서만 생각해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좀 목표를 딱 잡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에 한 명이든, 한 주에 얼마든,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얼마든, 한 달에 몇 명이든 어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업에는 정답이 나와 있다. 시스템이라는 건데 결국에 쉬워야 되죠. 누가 와서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탑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이 진행이 되겠지만, 큰 시스템에 와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많은 강사분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전하고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좀 젊은 그룹이에요. 30대, 40대가 주축이고 20대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루비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20대 리더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20대, 30대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또 결과를 내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믿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사장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벌던, 직급을 성취하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지금 사장님들한테 이 사업을 믿어주지 않는 지인들 많이 있죠. 네가 돈 벌면 할게, 네가 성공하면 할게. 그 친구들 진짜 나중에 다 해. 저희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진짜 다 해. 그러니까 절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제 제 산하 채팅방이 있고, 또 지한사장님 산하에 또 수백 명 있는 채팅방이 있고, 또 전체 채팅방이 운영이 되는데, 사장님이라고 사업하고 있는 이제 루비 에이전트 안성준 사장님 있죠. 안성준 사장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정말 저분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몸집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걸 잘 누리고 계신다. 그리고 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저분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저희 또 제 A와 B 중에 다른 쪽에 저희가 팀 미팅을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안성준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안성준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더라. 찾아가봤더니 대안을 찾고 있더라. 지금 우리가 더 이 사업을 알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그 사장님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고,
또 자기가 이 사업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안성준 사장님 역시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주는 리더로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인데 당신의 행동이 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배우고 일하고 영감을 불어넣는다면 당신은 분명 리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사업은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줘야 하고 누군가한테 느낌표라는 그 느낌을 꼭 줘야만 해요. 사장님들 역시 이 사업은 이제 만나신 지 시간이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슬프 신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이 사업을 몰랐으니까. 그냥 친구 만나는데 뭐 정장 입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오늘도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하고 온 거지만 이제 그 역시도 지금은 많이 갖춰지고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많이 스폰서들을 믿어주시고 또 지한 사장님 믿어주시고 또 성준 사장님 믿어주시고 저도 조금만 믿어주시고 하면 같이 사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나 자신이죠. 사장님들께서 이 사업을 선택한 것도 나 자신이고 나중에 소득이 생겨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 결국에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요? 사장님들의 자신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복제죠. 그래서 함께 믿고 와달라고 하면 꼭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나게 되면 결단하게 되죠. 돈 벌어야지. 사인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때요? 200만 원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되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넘어졌다 이러졌다 하면서 결국에는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복제가 되면서 이 사업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초창기 때의 사진이에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나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사업 설명이나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완전히 초창기 때의 모습이에요. 지한 사장님은 살이 더 쪘네요. 그래서 승찬 스폰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경주 사장님, 시윤 사장님 있고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저의 스폰서고 그 다음이 이제 저의 일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제 스포츠 머리를 하는 친구가 승찬 스폰서의 반대 일대. 그래서 이경주 사장님은 유승찬 사장님이랑 대학교 동기. 저랑 승찬 스폰서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저랑 지한 사장님이랑 승찬 스폰서는 고향 선후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그래서 이제 저와 저희 스폰서들의 1, 2, 3, 4대 저희 스폰서들인데 저희는 이제 늘 만났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인데 친구들끼리 사실 사업을 하면 쉽기도 하겠지만 어렵기도 하거든요. 친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말을 들어야 잘 안 들어요. 안 듣죠. 친구가 뭐라고 하면 지가 뭔데 나는 미팅에서 볼륨이나 쳐 받으면서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볼륨이나 쳐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과연 뭘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느끼지 못했지만 팀이 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저희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늘 대전에서 모였거든요. 저녁에. 그리고 뭐 대전에서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해장국집에서 모이고 다사랑 치킨집에서 모이고 굉장히 그냥 부유하진 않지만 굉장히 평범했던 데서 야식을 먹고 커피를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신뢰관계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 동생, 친구 또 스폰서이긴 하지만 그냥 의리 아닌 의리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냥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팀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팀이 됐는데 저는 사장님들께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의 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팀은 꼭 사장님들의 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업에서 재밌는 게 나중에 누군가의 스피치를 듣고 나랑 관계가 없는 형제라인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와의 똑같은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스토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연애 많은 소득을 받았어요. 저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제가 하고 다녔던 건 말하고 다니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또 내 이야기를 해주고 6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똑같은 일만 한 것 같아요. 질릴 정도로. 여기에 좀 간절하게 사업하는데 강력한 좀 이유가 필요하다. 사장님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는 사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왜 성공해야 돼?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이유여서 그러니까 늘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있죠. 꼭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명확한 이유.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그 1년 동안의 소득이에요. 8호 하나둘 이제 제 중위본 생일인데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받아왔어요. 2014년도에 제가 1년 동안 6,5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연봉으로. 그리고 2016년도에 3억 2,500만 원을 연봉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4억 9,100만 원이 제 연봉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저도 사장님들과 똑같이 200만 원 주고 가입했지만 이제는 20억 가까이를 번 어찌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저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단순히 포기하지 않았고 운이 좋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팀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이게 모멘텀이 일어나게 됐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다 막 시계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저는 시계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뭐를 할까 해서 시계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시계를.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사서 모았는데 지금은 다 이제 값도 오르고 몇 개 이제 잘 안 차고 하니까 시계는 이제 팔게 되고 뭐 차도 팔게 되고 했었는데 할 수 있었던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차도 좋은 차 다 타보고 좋은 시계 다 타보고 지금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뭐를 할까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은 현금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는 살기는 좀 싫어하시고 공기 좋은데 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시골에 작은 펜션을 지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저기 이제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옹기종기 이제 명절 때마다 모이고 또 아버님께서 저기서 이제 텃밭도 가꾸고 하면서 지금은 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버님 암이 완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크릿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참 쉽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시크릿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 얘기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되게 많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또 합법적인 회사도 있고 불법적인 회사들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결국에는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게임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사장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셨고 선택하셨다면 또 시크릿으로 잘 오셨고 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사실 내가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저도 그랬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닌가 파트너들 말 안 들으면 그만두고 싶고 미팅에서 거절당하면 그만두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간이 사업을 하면서 1년, 2년 정도의 시간. 근데 사장님들께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그 시간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받을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시간이에요. 1, 2년 정도의 시간. 저도 제가 이제 6년, 7년 차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성장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생각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좀 이렇게 속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그 시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굴 만나서 미팅을 잡기도 어려운 시간이고 또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을 좀 꺼려질 정도의 시간이라고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미팅을 잡고 있거든요. 사장님들 스폰서 많이 믿고 의지해 주시고 저도 또 사장님들 스폰서로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 did it right, secret life 하늘을 잡아 Looking for stars 언제나 비밀을 찾아 모두가 열망하던